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현대증권과 규보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59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대증권은 1개월 일부 업무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고 규보증권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영진약품공업이 주식회사 KTNG 생명과학을 흡수 합병합니다. 두 회사의 기존 최대 주주인 KTNG가 최대 주주를 유지합니다. 영백CM은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 YJM 엔터테인먼트 지분 14,849주를 인수한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222억 7,350만 원으로 총 자산의 72.32%에 해당합니다. 현대상선이 8,100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했습니다. 회사 측은 채무 이행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채권 금융기관 및 사채권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큰 움직임이 없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도 했지만요.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어떤 움직임 보일지 증권사 리포트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의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코스피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코스피와 같은 방향성을 보인 확률이 74%로 집계된 만큼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던 경우 평균적으로 14거래일 동안 2.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코스피 상승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격 조정에 놀랄 필요는 없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서 요즘의 조정이 되돌림을 위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2002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다시 1960선까지 밀리고 있지만 그동안 급격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유동성은 위험 자산에 우호적이다라는 점을 짚으면서 외국인 매도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정이 단기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격과다 국면에 진입하지 않은 음식료와 섬유 의복, 유통업종의 상승률이 컸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그만큼 업종 간에도 평균 회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 환율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경우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2014년 7월 이후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추세 하단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은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내년 4월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수급의 계절성이 있고 4월 중순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같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화의 급격한 약세와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개장 20분 전입니다. 장전 전략 본격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드코의 마켓 트레이더 시간,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증시 흐름 부진했던 가운데 어제 상승 시 차익 실현하자라고 해주셨던 OLED 관련주 테라세미콘이 어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과 종목별로 좋은 대처 방법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지수 저항폭이 되겠죠. 198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공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승과 하락이 있게 되더라도 일단 1980포인트에 대해서 굳히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192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980포인트를 맞고 떨어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상승과 하락 권역에 진입한 모습들도 어느 정도 지수 하락에 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최대 저항폭 지속 말씀드리고 있죠. 132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130만 원대를 시가 출발한 이후에 개인과 외국인들만 매수하고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종가상에는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서 21선을 이탈하고 지금 마감한 그런 상황에서 1980포인트도 동시다발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으로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1973포인트로 종가 마감한 그런 상황에서, 자,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나 글로벌 증시, 세계 증시 또한 하락하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항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19,90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7,90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7,800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에 조금씩 저점들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직전 저항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 이제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좀 재미난 것 같아요. 글로벌 세계 증시를 지금 바닥권에서 이끌었던 중요한 그런 모멘텀들이 중국의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의 공급적인 측면들 연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다우지수가 하락한 이유,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유가 어찌됐건 하락에 대한 빌미를 지금 제공해서 지수 하방으로 틀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락을 시키는 이유. 이런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누차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우지수 점진적 하락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17,10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 3% 먹겠다고 현재 구간에서 따라잡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상승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하락 쪽으로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참 거시기한 그런 상황인데 시황은 항상 일관성 있게 중심 있게 잡아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 이제 대형주들은 크게 상승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종목들의 중심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자, 셀티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 부근까지는 나올 가능성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다라고 어제 말씀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12만 원대 이하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색실현 하신 것도 맞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기다렸던 미국의 FDA 승인 허가로 인해서 지속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던 그런 상황들, 결국 이제 뉴스성 재료가 좀 나오면서 상당한 지금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두근까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이번에 10월달부터 이 생산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최소 내년부터 이 FDA 승인권에 대해서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현재 구간부터 10월달까지 이후의 그런 상황들이 모멘텀이 크게 부각될 만한 큰 이슈거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는 호재보다는 조금 더 악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위치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종가에는 또다시 5일선에 대한 저항을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 15만원 잡고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베팅하는 것은 옳지 못한 그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OLED 관련주들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제 이제 테라세미콘하고 AP 시스템 상승제 일단은 조금씩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특히나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제 총 10% 넘게 상승률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 음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25,000원대에 대해서 상승세를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25,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5% 넘게 상승 권역에 좀 들어오게 되면서, 자, 종목도 그제 이제 9%, 그제 어제 9% 정도 나온 모습들. 자, 하지만 AP 시스템보다는 테라세미콘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25,000원대 장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돌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5,000원대 이상권역에서는 자율적으로 매도 접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은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엔터주들도 상승률이 상당히 좀 단연 좋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SM과 Y젠터. 특히나 SM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SM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목표가를 1차적으로 45,000원대까지 딱 잘라서 말씀 좀 드리는데, 자, 일단은 어제 이제 SM이 정확하게 45,000원대를 고가로 성공시켜 놓음에 대해서 45,000원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45,000원대를 일단은 강력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현재 구간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과 하락이 있게 되더라도 일단은 저항이 맞고 떨어질지언정 추가적인 그런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패턴과 과정에서 지루한 것이 싫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에서 좋고,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하셔서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셔도 무리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YG엔터도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 4만원대를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YG엔터. 자, 우하향하고 있는 61선. 그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만원대를 이번에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닥권에서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지수 상승 시에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야금야금 하락을 할 때, 그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벗어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셔야지, 수십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대형주 매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주식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자,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고,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감성보다 이성이 앞서서 달리는 말이 쉽게 못 올라타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인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더 냉철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 마켓들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주말에는 주식 있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12만원 이하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AP시스템, 테라시스템 같은 경우 상승 시 차익 관점 이어주셨습니다. SM 45,000원, YG엔터 61선 돌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개장 10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또 눈에 띄는 호가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CMG 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조현병 치료제인데, 이 회사가 이제 차바이오텍 계열의 제약사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강용의 필름 전문 회사고요.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러시아 쪽에 또 지난 해가 아니고 이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러시아 쪽에 국제의약품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제 동유럽 시장 개척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제의약품 전시회에서 국내 제약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부스를 좀 운영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성공을 했죠. 이 조현병 치료제 아리피프라플 OTF라는 조현병 치료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난해 발매했던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러시아 쪽 그리고 동유럽 바이어들에게 좀 소개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생산품이지만 일단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크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간외로 19만 주 뭐 예상치 결과 3% 정도인데 지금 3거래일 정도 음봉 나왔고 어제 정확하게 11선 지지받았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뭐 3,000원, 한 3,800원, 4,000원 다시 반등이 좀 나오면 저는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3,000원은 분명히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렌텍입니다. 코렌텍 같은 경우 인공 고관조를 중국의 수입 품목 허가로서 취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이었죠. 인공고관절 품목에 대한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FDA입니다. 저게 수입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고 7일 공시를 했고요. 이번 허가가 이제 현재 수출 중인 중국 시장의 매출 확대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이미 4월 4일쯤에 좀 반영은 좀 됐던 것 같아요.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소폭 나왔거든요. 이 종목도 신밀선 부근이 14,500원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좀 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외로 68,000주, 지금 동시효과 예상치 결과가 8%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 결과가 16,000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뭐 만약에 오늘 16,000원, 15,000원 후반, 뭐 중후반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좀 눌렸던 부분들이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로 좀 진입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17,000원이 직전 고점인데 거기 가격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상한 것 같습니다. 그 전날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동반적으로 뉴스 나오면서 급락했죠. 근데 중요한 게 전일 음봉을 전전거래일 음봉을 전일 양봉이 다 덮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장학형 패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도 실렸고요. 그러면 오늘 당연히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지금 시간에 6만 주 그리고 예상치 결과 15%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뭐 물론 급등은 했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좀 음봉이라든지 분봉상 음봉 또는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되는 크게 나오는 패턴이 나올 때는 매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호가 특징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CMG제약과 코렌텍,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급등 출발 예상되는데요. 장중 움직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정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출발 함께 하실 분 모시고 개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심기원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유가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내린 만큼 우리 코스피 지금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950선까지 밀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형철 팀장님 오늘 조정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뭐 그 195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2000 위쪽으로 이제 뭐 계속 방향을 틀 때도,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2050포인트 정도까지 뭐 슈팅이 나와도 그 상단이기 때문에 그 50포인트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전략은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고요. 결국에는 지수가 2000선 안착을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도 시각이 조금 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쪽도 있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쪽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달 들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단 밴드를 위쪽으로 2100, 뭐 2050에서 2100 하단 밴드를 한 1950포인트로 잡아놨는데 보통 증권사 그 예상 밴드들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슈팅이 나오면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900 하단까지 좀 열려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은행들에 대한 수급 주체가 뚜렷이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은 어쨌든 매수를 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만 보더라도 2000 위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팔았고요. 그리고 1900 수준에서도 1950 위쪽에서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1900 밑에서밖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나? 결국에는 실적 시즌, 어제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 특히나 그 실적이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그러니까 1분기가 저점을 찍고 뭐 2분기에 실적 턴이 될 것이다라는 업종 위주로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정 시에 좀 대응을 정유화학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650 밑까지 밀릴 가능성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조정 조금 더 깊게 나올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기관 수급 같은 경우 1900 아래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일단 실적 개선주, 특히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유화학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철강 쪽 그 정철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업종으로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철강은 그렇게 메리트가 좀 높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추가적인 바닥을 찍었다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강하게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유가와 연동이 되는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앞전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은 정유화학주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보이는 업종 정유화학주 조정시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또 엔고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도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심기현 멘토님, 엔화 강세 조금 더 이어질까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일본 경제는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경제 구조도 그렇고 또 정책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돼야지만이 맞는 상황인데, 강세로 전환된다라는 거,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금가, 그 다음에 엔화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의도한 정책과는 좀 다르게 통화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가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수출주들이 많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로 인식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경쟁 구도에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같은 업종으로 좀 묶이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에 대한 장기적인 실적 불안 요인들은 우리나라 비슷한 동종업계 기업군들에 있어서는 실적 불안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호재성 기류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동성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엔저를 비롯한 각종 통화정책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이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되어 있는데, 한 통화 자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강세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통화 환차익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뭐 일본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요인은 불안 요인이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면서, 금요일장인 만큼 약간에 대한 투자 심리 불안 요인들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8일 국내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수 집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파란불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이렇다는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IT 업종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업종들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철강 업종도 일단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세아베스트까지 모두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 조선과 자동차 업종도 썩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정유화학주들도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 SOL까지 모두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은행과 증권주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증권 같은 경우는 HM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업종까지 역시 지금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64% 내리면서 196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08% 소폭 하락 출발합니다. 696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개장 분위기와 시총 흐름들은요, 김영철 팀장님 봐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 12포인트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일장 이제 그 뉴욕 증시의 조정,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하나 더 붙이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높은 6조 6천억 원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과연 2분기까지 이게 좋게 나올 것이냐, 이러한 이제 그 우려 섞인 시각들이 좀 뭐 발생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이제 시작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많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뭐 표현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삼성전자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120만원, 130만원 두 분 박스권 구간, 그리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서 시장 지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불안하면 이제 뭐 방어주 성격인 뭐 한국전력이나 이제 뭐 통신주 이러한 쪽에 대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가 없겠고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시총 상위 10개의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총 11위 포스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오늘장에는 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로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외 시총 지금 뭐 12위, 14위 정도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우려감이 벌써부터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낙폭이 그나마 좀 적기는 한데요. 코스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멘토님. 네, 코스닥 약보합 출발입니다. 0.15% 하락세 보이면서 696.09에서 현재 출발을 하면서 포인트로는 1포인트대의 하락세입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는 역시나 좀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은 이렇다 할 방향성은 없는 상황에서 정치 관련된 테마주들만 몇 종목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현재 보합권 출발 진행되고 있고, 카카오가 0.6%대 하락, CJ 오쇼피, 서울 반도체, 포스코 ICT, 동서, 시젠, 젠백스 같은 종목군들이 0.5에서 1%대, 즉 1% 전후에 현재 하락폭이 나오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안랩입니다. 현재 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실적 관련된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총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테마 형성이 최근에 주가 15%에서 20% 정도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좀 더 시각을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성광밴드라든가 태용 같은 종목분들도 2%대 하락, 로엔, 포스코, 엠텍,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 쪽에서도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크로컴이라든가 해성산업, 넥테스, 유진테크 같은 종목 쪽에서는 상승 움직임 보이면서 지수도 종목도 오늘장에서는 약간 좀 변동성이 좀 낮은 상황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보아는 좀 다른 양상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2월 경상 흑자가 2조 4,300억 엔으로 집계되면서 2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97% 하락하면서 15,600선을 하회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엔고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거래소 수급과 업종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오늘 외국인 또 팔면서 시작을 하네요.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지금 3시장, 그러니까 3대 시장 모두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도 지금 코스피에서는 한 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수급 주체,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탄력을, 그러니까 반등으로 돌려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들만 일단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 업종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승을 하고 있는 업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하락률이 좀 높은 업종이 은행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 상대적으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철강 업종,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철강 업종까지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지금 현재 거의 2% 가까이 1.94%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하락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좀 하락이 낮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 쪽,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 정밀 이쪽에 대한 매수가 좀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정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한 1%대 중후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IT 쪽에서에 대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랑 LG전자 정도가 이제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앞서도 이제 엔고 코멘트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기술적인 반등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제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신차 효과 그리고 이머징 쪽 그 어느 거 하나도 현대차 쪽으로는 우호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엔고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슈화가 좀 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던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업종 조정받고 있고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그나마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은행과 증권 특히 많이 내리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현대차와 자동차주들 엔고 수혜 가능할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코스닥 아직까지 수급 방향성 뚜렷하지 않은데요. 코스닥 수급과 업종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현 멘토님. 네, 우선은 코스닥 외국인은 25억 원 매도, 개인은 40억 원대 매수 우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최근에 개인 중심에 대한 수급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개인이 사고, 팔고에 대한 약간 정체성 없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매도세에 일관하고 있다. 오늘도 소폭이지만 매도 움직임 보이면서 현재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기관 모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매매에 대한 정체성 없는 상황으로 출발하고 있고, 업종에 대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금일 코스닥 내 강한 업종과 상승하고 있는 업종군들에 대한 차이가 조금은 확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약간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섬유 의료 업종입니다. 2.7% 현재 하락, 통신 서비스, 기타 제조, 통신 방송 서비스, 음식료, 담배, 인터넷 같은 업종 쪽에서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오락문화 업종인데 0.6%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 그 업종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근에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 그리고 최근에 4거래일 중에 3거래일이 5%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빠른 반등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밖에 업종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살펴드리면은 현재 강세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정밀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폭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텔맥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디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시장 대비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 레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파라다이스와 SM이 오르면서 지금 카지노주, 엔터주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의료기기 업동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다시 내리나 싶더니 오늘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엔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동향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환율 원유값 하락과 또 엔화 강세 지속으로 7원 60전 상승한 1,159원에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추가적인 매수세가 시장에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현재 1,160원대로 진입 후 61원까지 레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원유가 하락만에 반락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엔화 또한 BOJ에 대한 실망감과 또한 원유값 하락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1,108엔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으로 약화되었던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도 역시 어제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으로 또다시 지역연장의 금리 인상 관련 발언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원화 상승 출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러 1개월도 대외적인 상승제를 부각으로 1,160원 부근까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도 한때 1,162연선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상승제로 상승 출발한 환율은 대내외적으로도 배당금 지급에 따른 역성금 경계감 강화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며 1,160원대로 진입 후 안착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화 하락 지속으로 BOJ 개입 경계감 역시 상승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고점 대기 중인 수소차 대고 물량도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60원 선에서의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53원에서 63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1,160원대에서 강한 저항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의 호우 실적이 나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스마트폰 부문에서 판매 호조가 나왔었는데요. 갤럭시 S7의 판매가 흥행하면서 삼성전자가 6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이라는 연일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갤럭시 S7 부품주 수혜까지 가능할지 전망 들어보고요. 다음 주제는 음식류 업종 이야기입니다. 식품 가공 3사 하면요. 보통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대상을 들 수 있는데요. 최강자로 불리는 농심과 오뚜기보다도 대상그룹의 실적 전망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에 식품 3사의 주가 전망 어떻게 움직일지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부품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5조 원도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은 6조 6천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것도 갤럭시 S7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갤럭시 S7이 흥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저 그만큼 또 관련 부품주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품주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장 삼성전자,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호실적 발표하면요, 당일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긴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뭐 부품주, 일부 부품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OLED나 아니면, AMOLED, 그러니까 아몰레드 쪽,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만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서 실적이 이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 했었던 점이, 한 가지 좀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갤럭시 S7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납품하는, 이제 뭐 부품 업체들이나 이쪽은,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뭐 강한 모습들을 좀 못 보여준 것 같고요. 저번에 이제 갤럭시 S7 이야기 할 때도 사실 6랑 그렇게 변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효율화가 나타났었다. 부품 쪽에서
효율화가 나타났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품주에 대한 수혜를 좀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은 사실 부품주 삼성전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애플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부품주들은 그렇게 모멘텀이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으로에 대한 그 모멘텀, 중국 로컬 기업 쪽으로의 그 벤더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는 와이솔이라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오늘 장에서도 이제 뭐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우 필터, 그러니까 그 전기적인 신호들의 이제 노이즈들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벤더 쪽 그리고 중국 로컬 쪽에 대한 벤더를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오늘도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이제 분석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급등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갤럭시 S7 쪽으로만 뭐 포커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던 아모텍, 뭐 사실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단기간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페이 관련한 모멘텀이 뭐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부품주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한 곳에만 납품하는 그런 부품주보다도 중국 쪽에 이슈가 있는 와이솔 같은 경우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온 만큼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심경민 도님은 이전부터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갤럭시 S7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주들 관련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은 뭐 좋다가 약간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약간 테마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좋게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약간의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1분기에 부품주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분기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입금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 실적 모멘텀이 2분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IT 부품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가 실적의 향후 중요한 분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존도에 대한 부분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군들, 뭐 각 섹터마다 기술력이 앞선 기업군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되고 있는 업종과 섹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과 섹터가 있다. 경쟁 구도 심화는 곧 원가가 낮아지거나 그 다음에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IT 부품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업체의 기술력이 많이 따라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도 관점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갤럭시 S7이 판매량이 호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2010년도 전후로 해서 폭발적으로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시점에 있어서의 갤럭시 S7의 판매량은 아니다. 그리고 갤럭시 S7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좋았던 것이 홍보 마케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7의 실질적인 판매 추이는 4월달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앞으로 부품주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우선은 각 종목마다 완전히 좀 다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좋은 기업은 좋게, 그리고 나쁘게 나오는 기업은 나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 섹터 내 종목에 대한 차별화 움직임, 주가 역시나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스마트폰 업체라 하더라도 대세 하락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반대로 올해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주가
두 배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접근하실 때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시고 무조건 홀딩 전략을 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부품주, 일단은 경쟁력 있는 부품주 위주로 종목별로 대처하자라는 의견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증권사는 또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갤럭시 S7이 삼성전자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부품주도 그런데 지금 주가는 덤덤한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부품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전문가분들과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차별화가 굉장히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메라든지 이런 쪽은 P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 Q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Q가 확실하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쪽은 조금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중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선 충전이라든지 혹은 갤럭시 페이 쪽, 이쪽이 Q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선 충전 쪽을 한번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부품주에 따른 부품주에서 차별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갤럭시 S7을 왜 샀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VR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시장에는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확장 메모리라든지 굉장히 낮은 배터리가 확장이 많이 됐다는 점, 그리고 저조도 카메라가 보완이 됐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 메모리라는 것도 VR 관련해가지고, 이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용량이 되기 때문에 확장 메모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갤럭시 S7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VR 컨텐츠라든지 VR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부품주 종목별로 경쟁력 있는 종목으로 차별 대응하자라는 게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중국 이슈 있는 무선 충전과 전자결제 쪽 지켜보자 해주셨습니다. VR 콘텐츠도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VR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무래도 코렌이라든지 카메라에서 어안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런 쪽을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세트,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오큘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쪽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약간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 쪽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아프리카 TV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컨텐츠를 가지고 VR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다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만 올려서 공급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쪽에서는 아프리카 TV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R 관련주 일단 하드웨어 코렌 제시해 주셨고요. 콘텐츠 아프리카 TV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 3사 하면요, 농심, 오뚜기, 대상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상이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농심과 오뚜기보다도 더 큰 관심을 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년간 농심과 오뚜기가 짜왕이나 진짬뽕 같은 히트 상품을 등에 업고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이 대상은 오히려 주가가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었는데요. 이래 올해 식품 상사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형철 팀장님, 농심과 오뚜기 대상 그동안 주가가 어떤 모습 보였었나요? 일단은 오뚜기랑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짜왕 그리고 짐짬뽕 이러한 이제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상당히 이제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오뚜기 먼저 좀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한 지금 15년도 한 40만 원대의 주가가 14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5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대상은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뚜기랑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나오고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상보다도 오히려 조정이 나온 오뚜기랑 농심 쪽으로에 대한 관심을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면요 지금 대상 뭐 이슈가 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세 이러한 코멘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난 그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저효과, 착시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대상보다는 오뚜기 그리고 농심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에 대한 그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자재 유통 사업 쪽 이 부분들이 얼마큼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을 끌어내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대상의 주가 탄력도는 아마 그 식자재 유통 부분들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워낙 안 좋았던 만큼 기저효과로 개선이 되는 거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오뚜기나 농심 같은 종목들 조정 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심겸멘토님은요, 대상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가공식품 시장에 있어서 급성장이 사실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뭐 라면 시장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가공식품 시장이 급성장을 함에 따라 갖고 관련된 업체군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높았는데 다만 좀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도 그렇고 또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도 약간 뭐 설탕과의 전쟁 같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업계에 있어서 약간의 실질적인 타격이 예상이 된다. 그래도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 있어서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약간은 몸에 해롭다라는 이미지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라면 시장이 급성장이 아닌 약간의 역성장을 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업체 잘 나가는 것은 맞지만은 주가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갖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상이 좀 떠오른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춘추 전국 시대로 현재 돌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유통업체마다 관련된 환전하게, 뛰어나게 지금 판매량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는 가공식품이 나오더라도 몇 달 안에, 어느 단기간 안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관련된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기를 비롯해서 신용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해서, 유익한, 이로운 그런 환경을 조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든 농심이든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시면서 이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업종으로 우선 접근하시고 내수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올 때 그때 단계적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모두 조금은 조심하게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접근 방법까지 두 분과 자세히 들어봤고요. 자,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랭킹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역시 같이 관심받고 있고요. 세종텔레콤과 영진약품, 내추럴 엔도텍까지 많은 검색 상위 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두산인프라코어, 영진약품,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역시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과 LG디스플레이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다라는 이제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그 이제 부분들이 저점을 찍고 일단은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 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기타 IT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삼성전자 쪽으로에 대한 이제 수급만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기타 일단은 뭐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2만 원대에서 한 3번 정도 지지를 받고 지금 22,000원대를 26,000원대, 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지속적으로 좀 못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돌파에 대한 뭐 좀 흔히 말하는 에너지를 좀 모아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그리고 2분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요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검색 상위에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논리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흔히 말해서 SK 하이닉스는 거의 국민 주식인 뭐 개념이죠. 일단은 상당히 좀 조정이 깊게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신저가 부근까지 거의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권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모멘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D램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낸드는 뭐 커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추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나 분석 보고서는 아직까지도 그 이제 격차가 좀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게 이제 뭐 투심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리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뭐 그 주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좀 정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도 좀 잠깐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오는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까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그 FDA 승인 관련해가지고 호재성 이슈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반영된 측면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발표 당일날 좀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뭐 아시겠지만 그 회장이 정말로 진짜 흔히 뭐 못해 먹겠다, 공매도 때문에 못해 먹겠다, 뭐 매각을 하고 그런 의지도 막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나 아니면 소급적인 이슈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그럼 차라리 셀트리온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쪽, 그러니까 공매도나 아니면은 그 이제 그 주식 선물 이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매도가 덜 나올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 이러한 지금 투심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뭐 지난 시간에 좀 코멘트를 드렸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접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많이 오른 만큼 잠깐 내려가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많이 내린 데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셀트리온보다도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급등 낙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급등 종목입니다. 프리엠스 급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한국유리 우선주,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코렌텍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각 급락 종목은요. 파루와 세종텔레콤, 에이드테크놀로지, 완리, 그리고 자연과 환경입니다. 네, 장전의 호가 특징주로 알아봤던 코렌텍이 지금 인공고관절 중국 판매 허가 소식에 7%대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제4 이동통신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텔레콤이 다시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심기현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코렌텍 같은 경우는 인공고관절 관련된 부분,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의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현재 7%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 확대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특히나 고령화 및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있어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기타 다른 의료기기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실적 확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적자 구조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그 적자가
흑자 전환된다 하더라도 흑자 폭에 대한 안정성이 겸비가 돼야지만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급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테마가 됐든 아니면 주가 상승이 됐든 추세적인 상승이 됐든 약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이,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대세 상승에 대한 기조를 거둘 수 있다. 아직은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18%대 넘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4월달 초와 같은 비슷한 매매에 대한 부분, 매수 거래량 및 거래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오늘장 추가 반등 여력 및 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매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차익 매물에 대한 가능성들도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사실 최근에 4이동통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텔레콤 같은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역시나 조금은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급등주에 대한 따라 들어가고 싶으신 욕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시장 영역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재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락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급증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급증주입니다. 일신석재, 프리엠스, 광진실업, 성창오토텍, 완리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거래량 급증주들 5가지 알아봤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오늘 어떤 이슈로 어떤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성창호소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장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주가도 같이 좀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좀 부품주 쪽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데, 일단은 실적을 좀 기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한 50%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적인 측면들을 좀 투심을 건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쪽 성창오토텍이 전기차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날도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됐었던 날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걸로 봐서는,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저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흔히 말해서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실업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 급증을 하면서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서 안착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종목은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 어떤 종목인가 하고 이제 좀 지금 찾아봤더니, 역시나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무슨 정치 테마주인데,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안철수 의원 관련된 동문이다라는 이슈로 정치 테마에 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완리라는 기업인데요. 완리 오늘 좀 그러니까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이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타이루, 바닥재, 이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간간히 여러 테마에 조금씩 엮이는 그런 종목이긴 하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급증주 종목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시각 신고가, 신저가, 경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신고가 달성 종목입니다. 동국제강과 한국석유, ICD, 로켓모바일,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요. 반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 현대상선, 제일기획과 플렉스컴이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주죠. 일단 삼성전자의 마케팅을 도맡아하고 있는 제일기획이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심겸 멘토님, 삼성전자는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제일기획은 일단 실적 악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신저가인데 주가 회복 가능할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신저가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뭐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관련된 불안 요인들이 나오고 있고 또 광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약간 온라인 매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이 갖고 있는 또 업계 1, 2위가 갖고 있는 광고 마케팅 회사들의 영향력이 많이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불안 요인이겠고, 최근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단을 비롯해갖고 삼성그룹 내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포츠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나는 구단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적자폭이 만약에 제일기획 쪽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불안 요인들이 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저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저점을 잡기에는 좀 불안 요인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차라리 뭐 제일기획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마스미디어 같은 약간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 쪽으로 차라리 관심을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일기획이 바닥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광고 관련주로는 제일기획보다도 나스미디어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철강주 동국제강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오르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동국제강과 그다음에 포스코의 움직임에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역시나 중심에 있어서 납폭과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철강업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기업도 기업이나 동국제강의 포스코의 차트 흐름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가 방등은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익률을 높게 형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보유하시는 분들만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 시즌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철강금속 관련된 업종군들의 주도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펀드 김영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심기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남주, 미리 사는 남자의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리 사는 남자, 네, 이강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좀 조정하락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FOMC 회의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주파적인 느낌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순조롭게 상승세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시장의 불안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과 지금은 이 신흥국과 또 선진국에 대한 환율적인 리스크 차이가 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엔고 현상 때문에 이 조금은 고를 좀 썩고 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고에 대한 피해를 없는 기업들, 엔고를 통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온도차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만 시장을 계속해서 순조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 금요일입니다.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시장 하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과 다음 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오전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안전하게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스윙 관점의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미남주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최근까지 미남주 검색기에 대한 이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성FA, 서울전자통신, 아모텍, 그리고 대화제약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시장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장 초반 때부터 신성FA가 좀 돌아서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했을 때도 우상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부터 해서 매물대를 새롭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물대 진입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도 접근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건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 서울전자통신인데요. 자, 이 종목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진입 자리가 있다는 점, 따라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염두에서 보시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텍과 대화제약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모텍도 최근에 와서는 이 새로운 신기종을 통해서 이 고점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2,0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추세가 열리게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텍은요, 지금 현재 휴대폰 기기 쪽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향후 스마트카라든지 그리고 차량용 전자부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대화제약입니다. 사실 대화제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35,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줄기차게 들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에 대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M&A,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기대를 받아왔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5개월 동안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담주 검색기에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에 지켜볼 수 있는 스윙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패턴이 매매에 대한 방법이 전환되는 시기는요, 지수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매매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방향과 변화무쌍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와 또 시장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곁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시까지 진행하니까 오전장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시고요. 오전에 소개했던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새롭게 눈여겨보실 분들은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남주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미남주에서 선택한 P&N솔루션과 미돈자통신 제가 특별한 제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0.9% 하락하면서 1950선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장중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진 시웨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